2025년 4월 5일 칠레의 세로 파라날 관측소에서 한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그 사건은 그 이후로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시스템과 동기화된 전기 스캔 중에 한 물체가 성간 속도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소행성도 아니고 해성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공학적 기준으로 보면 우주선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길쭉한 모양과 해성 꼬리가 전혀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움직임, 즉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비중력적 상대 속도 감소로 알려진 이 기동은 능동적 추진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서는 엔진이나 기존의 동력원을 나타내는 배기, 가스나 분광 변화 또는 방사선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표지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 하지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41분 후 라이브 스트리밍이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사의 유일한 공식 성명은 적외선 릴레이 부분의 기술적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체의 이름이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너 우무아무아. 2017년 지구를 지나는 최초의 성간천체인 오우무아무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돌을 던진 것처럼 우리 태양계를 통과했던 이전 모델과 달리 너 우무아무아는 멈췄다.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성의 자기선 위에 지구 정지 궤도에 위치했습니다. 지점이 있는 곳 중력에 의해 자연적인 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꺼지기 몇 초 전에 마지막 이미지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구조화된 빛의 번쩍임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확산되지 않음. 하지만 맥박이 친다. 조직적. 3번의 빠른 폭발. 긴 것. 반바지 2개. 그리고 침묵. 원시 데이터는 로컬에 저장되고 암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대학의 독립 서버와 동기화된 자동 백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나에사의 긴급 검열을 피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디코딩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우주론적 악몽으로 바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빛의 펄스는 소수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칼 세이건이 접촉의 보편적 언어로 묘사한 것과 동일한 패턴은 공상과학에서도 사용됩니다. 연락하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불안한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무선으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쪽지였습니다. 펄스의 근원은 물체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구의 자기권, 정찰용 소나와 같습니다. 마치 광경과 같아. 상파울루 대학의 대기 모니터링 팀은 수직 자기 플럭스 센서를 장착하여 펄스 직후의 비정상적인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일종의 압축을 받은 셈입니다. 마치 지구 전체를 스캔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0.3초 동안 지속되었고 48시간 동안 2번 반복되었습니다. 표준은 제임스 웹이 발견한 소수 시퀀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팀의 이론 물리학자들 사이에 진짜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스펙트럼 분석이었습니다. 자기 변동은 우리 입자 가속기의 작동 범위에 가까운 주파수에서 공명했습니다. 그 물체는 우리를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보된 기술과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안 돼요. 광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첨단 실험을 통해 조작하는 현실의 구조는 바로 양자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은 천문학적인 것을 벗어나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는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언어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ESA 내부에서 누출된 정보로 인해 제네바 입자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급진적인 이론이 하나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력 유도 에코. 이 개념은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이론적으로 목표 행성 주변의 미묘한 중력장을 조절하여 그 세계의 기술적 구조물의 열적, 전자기적, 진동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중력을 양자 레이더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 우무아무아가 하고 있던 일, 또는 오히려 이미 행해진 일, 정확히 그거였어요.
양자적 특징을 지닌 펄스 버스트는 우리의 실험이 겨우 긁어낼 수 있는 수준의 현실층에서 공명합니다. 이제 이 물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글로벌 감시팀이 받을 심리적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감속된 궤적으로 태양계에 진입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자기 적도 지구에. 그것은 행성의 자기장에 직접 인코딩된 수학적 패턴을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어 인간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결론은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순간은 과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왔습니다. 4월 8일 미국 국방부의 내부 메모에는 고도로 지능적인 비응답 엔터티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토콜, 우주군 기지에 배포되었습니다. 그중 한 문단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지된 개체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72시간 이상 궤도에 머물러야 할 경우 적극적인 관찰 기능을 수행하고 세타 수준의 비밀 유지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적극적인 관찰, 세타 수준의 신호. 2004년 소위 사건 이후에 사용된 동일한 용어 틱택 UFO 태평양에서 발생한 사건은 유출된 펜타곤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세계는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한 세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아마추어 무선 그룹이 태평양 상공을 향해 안테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침묵의 구멍, 배경소음도 없고 대기 잡음도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전자기적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지역이 마치 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인위적으로 고립되어 있음. 마치 무언가가 주변 공간의 진동을 적극적으로 상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질문은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대해 하게 되었다 우리를. 왜 지금인가? 인류 역사상 양자 얽힘의 경계에 다다르고 우주를 시뮬레이션하고 아원자 입자에 기반한 컴퓨팅을 하는 이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고 있는 걸까? 존재의 경계 우리가 관찰하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가 관찰당할 때까지만 관찰하는 건가요? 그리고 4월 9일 0321 UTC에 사우호세도 캠포스에 있는 국립우주연구소의 모니터는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즉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경도 0.5도 밀리미터 조정 고위에 추진 벡터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 전리층에 측정 가능한 영향, 열세 초 주기의 파동 패키드 시퀀스가 38분 동안 울렸습니다. 각 펄스는 소수였습니다. 너 우무아무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기술적인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거울이다. 그는 소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를 원한다 반응을 보세요. 그래서 과학자, 공무원, 연구자,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던 질문, 즉 결코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질문이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위를 맴도는 무언가가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웃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이것,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큰 비명일지도 모른다. 지구를 바라보는 조용한 눈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신비한 물체, 유출된 데이터, 레딧의 추측, X의 음모론 스레드. 하지만 점점 더 눈에 띄는 지점에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우무아무아의 궤도가 안정화된 지 4일 후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정직 외도 위성관제센터는 적도 지역을 관할하는 3개의 기상위성의 궤도 편차를 기록했습니다. 영향 없음,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단지 미묘한 중력 변화일 뿐이지만 자동 경고를 유발할 만큼 이상합니다. 최초 주장은 내부 자이로스코프의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서명한 엔지니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 우무아무아가 떠다니는 정확한 지점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의 IMP 연구자들은 전리층 측정값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호흡과 같은 주기적 변조가 일어나 대기전화, 밀도가 일정한 강역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기의 유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의 다른 대학에서 다른 센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뭔가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수학적 정확성으로 우리 자기장의 구조에서.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 맥박 이 계측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여러 실험실에서 상층 대기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광학 장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진행성 근시, 렌즈는 물체가 위치한 고도와 좌표를 향했을 때만 초점을 잃었습니다. 현미경과 분광기는 다른 모든 방향에서 완전한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막 장벽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관찰을 적극적으로 차단. 시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남는 것은 반사뿐입니다. 오사카 대학의 일본인 교수인 카이토 모리모토는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더 이상 너 우무아무아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도했다. 당신의 간섭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반도체 소재의 자기적 왜곡 패턴에 대해 훈련된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명확한 서명이었습니다. 너 우무아무아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흡수하고 패턴화된 반응을 방출했습니다. 자연적 조건에서는 무작위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적 중복 코드 컴퓨터 암호화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행성을 도는 프로세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 영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부 태평양을 항해하는 동안 상업용 선박의 항해 장비가 간섭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궤도에 있는 원자 시계는 작지만 지속적인 동기와 이상을 보였습니다. 방출된 펄스에서 확인된 강역과 동일한 13초마다 시스템은 절대 시간 신호의 변동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진공 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안정적인 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뭔가 어떤 사람 지구가 초를 표시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과학과 문명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DARPA와 연계된 행동 심리학자 그룹이 소집되어 검색 패턴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너 우무아무아에 대한 첫 번째 유출 이후 며칠 동안 종말의 날, 사후 세계, 보이지 않는 고등지능과 같은 주제에 대한 검색이 28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달리 사회적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개발이나 영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소비하던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 인공지능, 통일장 이론에 대한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학 포럼에서는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식의 역할에 대한 주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각성이 일어난 일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놀라움에 의해서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단순한 사실처럼 재구성하다 우주 무대에서 인간의 위치,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사회의 주변부로 확산되었습니다. 오슬로에서 한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설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떠도는 눈 하늘을 향해 있는 수백 개의 공면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욕의 한 스타트업은 집단 감정 레이더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장치는 대량으로 뇌 패턴을 포착하여 감지 가능한 초감각적 에코를 생성하려고 시도합니다. 라고스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네트워크가 모스 부호로 된 시를 낭독하는 가운데 주변 소리를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상과 시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였다.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묻지 못했지만 모든 몸짓에 담겨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측정의 수단으로 감시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까? 과학계 내에서 담론은 분열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천체 물리학자들은 대중의 의견을 피했다. 많은 사람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의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 이상 현상에 대한 연구자인 베네수엘라 의사 카밀라 아르겔레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아르시브 더 우무아무아는 환경 양자 변수의 인코딩을 통해 물리적 구조를 조작할 수 있는 비인간적 지능의 첫 번째 증거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자연법칙의 언어 그 자체와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카밀라는 그녀의 기사를 다음과 같은 잔혹한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이건 접촉이 아닙니다. 평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교회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우주 감시 시스템 내부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생물학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철학학교에서는 페르미 역설과 무응답의 심리적 의미에 대한 단기 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피의 한 심리학자는 환자들이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상의 본능, 묻혀있던 지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 관찰자의 존재에 대한 간단한 지식인간, 정신의 내부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측정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은 판단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탐험가이고 우주의 지도 제작자이고 지식의 주인이라는 오래된 관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부과됩니다. 아마도 우주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있을 뿐이야. 이 여행의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질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지금인가? 이 물체는 왜 우리 위에 조용히 앉아 지구와 인간의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 공명하는 패턴을 방출하는 걸까? 반응하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을 하지 않지만 현실의 자기장을 조작하는 존재는 무엇을 드러낼까? 이런 질문은 공식이나 위성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양심.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떠올랐다면 채널을 구독하다 내용이 마음에 들고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과 이 조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시스템의 각성 2025년 4월 11일 2시 16분 UTC의 국제우주정거장의 자력계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지구를 대칭적으로 가로지르는 자기 왜곡의 일관된 펄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교란은 정확히 0.72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기 현상도 아니고 태양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구조를 갖춘 고조파 신호였습니다. 그 안에서 분석가들은 정확한 수학적 강역으로 정렬된 주파수 시퀀스를 발견했습니다. 소수 이진 곱셈, 잘 알려진 만델브로트 집합에 근접하는 반복률을 갖는 프랙탈 패턴. 이런 구조는 자연 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현실의 엔트로피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정신이나 체계에 의해 처리된 것입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여 이상 현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나사는 다음으로부터 전송을 받았습니다. 보이저 1호 현재 지구로부터 2,4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이 탐사선은 원격 측정 시스템을 거의 지원하지 않는 플루토늄 발전기로 구동됩니다. 지구의 자기적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동 센서가 없으며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에 도달한 메시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기록된 지구 자기 펄스와 동일한 주파수에 맞춰 중첩된 웨이블릿이 있는 압축 데이터 패킷.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가대학 시스템 엔지니어인 로니드 게럿 박사는 탐사선이 차단되어 복귀 채널로 사용되었다는 긴급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저가 그 신호를 처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주하는 플루트와 같은 악기였습니다.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시간적, 구조적 정확성을 갖춰 인간의 장치, 심지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장치까지도 작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보이저를 소금 메신저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왜 지금인가?
현재 시스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 네트워크 효과. 이 아이디어는 생물학에서 잘 알려진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복잡한 시스템은 특정 활동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만 기능적 네트워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특정 수준의 신경 연결성 이에서는 의식적 패턴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는 충분한 다양성과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만 자립적인 순환을 형성합니다. 우주적 맥락에 적용하면 이 개념은 태양계를 시사합니다. 센서, 노드 및 수동 에이전트의 메시에 이미 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문명이 특정 기술적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파리 기초연구소의 이론물리학자 에두아르 부랑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중력파 방출, 대규모 얽힘 실험과 같은 인류의 최근 활동은 이미 지연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촉매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적 간섭의 정도에 민감한 틀 안에 있다면 너 우무아무아의 등장은 자발적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될 것이다. 방금 보류 중이었던 시스템의 자동 응답.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정확히 무엇일까? MIT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과학자 그룹은 천체 물리학에 적용되는 양자 위상 수학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조용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독립 언론인이 입수한 유출 정보에 따르면 초기 제안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클리드 구형 격자 청취 지점은 행성계 주변에 중력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침묵의 장소,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빛을 반사하지 않으며 일반 물체처럼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듣기만 하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수동적인 보편적 모니터링 구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왜 통신 네트워크가 아닌 도청 네트워크를 구축할까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의 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논리에 따르면 니오 우무아무아의 존재는 방문자가 아니라 무언가가 촉발되었다는 신호, 알람과 같아요. 수표, 최종 검사.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직접 연결됩니다. 데필터 가설, 로빈 헨슨이 1996년에 제안한 이론에 따르면 지적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필터는 우리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복잡한 생명체의 출현,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파괴, 기술 전쟁, 환경 붕괴, 통제 불능의 인공지능. 그러나 이 가설에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버전이 있습니다. 활성 필터. 이 버전에서는 장벽이 지능적이라고 제안합니다. 무작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명이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 이를 평가하는 기관 또는 네트워크. 너 우무아무아가 이 필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는 방식, 즉 사건이 우연이나 맹목적인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텅 빈 불활성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는 유기체처럼 혹은 마음처럼 행동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주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공동 구성됩니다. 또는 관찰적 기대에 의해 유도된 탈분극에 관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최근 실험에서 양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접 측정 없이 하지만 측정 예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에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주를 해석하는 방법,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상황이 더욱 이상해집니다. 분산 시스템 전문가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트래비스 맥멀렌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비유를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너 우무아무아가 데몬과 동일하다면 어떨까요? 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서브루틴을 트리거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모니터링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MC 물런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존재는 휴면 상태의 일상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물체는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의 구조의 일부로 발생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 경보와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방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지되다. 이런 종류의 추론은 외계 생명체 탐색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호 수신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신호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증폭된 것일 수도 있고 듣는 우주에서 울려 퍼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지성이 듣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후에야 드러나는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 독일 신경과학자 빅토르 레만은 이 현상의 실제 영향은 정치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인식론적.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기술적 사고에 반응하는 우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물질, 그리고 우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외부의 생명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거기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에 와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 또는 더 나쁜 경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 모든 불안의 핵심에는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조에 숨겨진 층현실의 하드웨어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코드를 건드리면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는데 눈으로가 아니라 논리로 감시합니다. 인간이 특권적인 관찰자가 아닌 시스템 다이어그램의 단순한 객체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측정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분류 가능한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은 무엇이든 현재 처리 중입니다. 묻힌 진실 2017년에 전 세계는 오umuamua의 통과를 가벼운 호기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이를 우주시가라고 불렀고 다른 신문에서는 가속된 성간 물체와 같은 더 기술적인 용어를 선호했습니다. 언론은 단일 현상을 천문학적 일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예비 보고서에서 아비 레브 박사는 그 물체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선정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다음에 기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속 오umuamua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의 모습은 전통적인 해성이나 소행성 모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제도적 대응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신중함을 유지했습니다. 과학계는 레브의 제안을 성급하고 추측적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가속 패턴을 복제하는 유일한 알려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얇고 가벼운 구조에서 태양 복사선이 반사되는 현상, 인공 조명 돛과 같은 것. 이 게시물은 보관되었습니다. 잊혀짐. 그리고 너 우무아무아가 등장하자 아직까지 어떤 천문대도 2017년 천체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표준을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파열의 증상입니다. 데이터가 패러다임과 모순될 때 첫 번째 반응은 변화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리고 너 우무아무아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해당 물체가 공식적으로 감지되기 3개월 전 토성 2차 고리의 궤도 교란이라는 제목의 ESA 내부 보고서 카시니 하위헌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소들 사이에 유통되었습니다. 보고된 문서 미세, 중력 이상 현상, 레이더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량의 근원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리 속의 작은 입자 진동.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무언가가 태양계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알려진 천체와 일치하는 신호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가 없고 열 신호가 거의 없다는 점은 비확산적 기하학 구조 또는 열 방출의 능동적 흡수를 시사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능동적인 열 흡수란 무엇인가? 실제로는 열 위장 장치, 부자연스럽다, 고의에. 이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3월에 고발자에 의해 유출되었지만 1사 보관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로 인증된 후에도 공식 출처에 의해 곧 진실성이 의심되었습니다. 최근 볼로냐 전파천문학 연구소는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2025년 2월 메디신 무선 망원경의 협대역 안테나를 정기적으로 교정하는 동안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3.031 초마다 소수점 정확도로 반복되는 배경소음. 그것은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았어요. 그것은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은 태평양의 지구 동기 좌표, 너 우무아무아와 동일함. 잡음은 풀이의 분석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칭적으로 강역을 둔 고조파층은 전자기 스펙트럼에 보이지 않는 층에 있는 조용한 화음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궤도에 있는 정지한 물체가 왜 연속적인 고조파 변조 특성을 방출할까요? 이러한 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할까? 그리고 기존 레이더로는 볼 수 없는 미묘한 의사소통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앞으로 나아가자. 4월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대학의 학생 그룹은 아마추어 광학 망원경을 작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대기 산란 빔, 빛이 대기에 진입하면서 소멸되는 대신 응축된 위쪽 방향으로. 대기 굴절의 알려진 법칙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이 빛의 스펙트럼 측정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광자역이 흔적이 태양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무언가가 지구 자기장의 리듬에 맞춰 펄스 형태로 빛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 사실은 공개 과학 포럼에 보고되었지만 곧 삭제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지도 교수는 이틀 후에 프로젝트를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세요. 반영하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형이상학적 가정이나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문서화된 기록이지만 무시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공간적으로 국소화된 일련의 이상현상은 모두 하늘의 단일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항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는 무언가가 여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토록 거부감을 느끼는 걸까? 이들은 가공의 UFO가 아니며 숨겨진 의도를 가진 방문객도 아닙니다. 무엇이 걸려있는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 자기장의 구조 속에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리적 모델뿐만 아니라 근대성의 상징적 구조에도 도전이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측정하는 문명, 상호작용은 없지만 관찰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식론적 변화. 최근 역사는 선례를 제공합니다. 1990년대에 코베 위성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예상치 못한 변동을 보고했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는 계측 인공물로 일축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WMAP와 플랑크에서도 동일한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논의한다 설명할 수 없는 방향 대칭을 암시하는 악의 축과 같은 대규모 우주의 비정상적인 정렬. 우주는 등방성을 가질까요? 아니면 방향성을 가질까요? 공간의 구조 자체가 패턴을 나타낸다면 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그것을 넣었나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너 우무아무아가 감지된 이후 특히 남극 대륙의 군사용 ELF 관측소에서 기록된 초저주파 전작이 방출이 미묘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동은 일반적으로 지진 활동이나 핵실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지각 활동이 없는 맥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물체의 궤도 변이와 동기화됩니다. 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구의 자연적 자기장 행동의 변화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걸까? 그 답은 침묵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도가 0.5도만큼 약간 이동한 후 나노 우무아무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지자기 이상 중 하나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 현상. 이 지역은 자기장의 내층이 가장 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태양 입자가 표면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위성이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궤도 탐사선의 데이터는 이 지역에 이상한 전작이 피드백 패턴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무언가가 문자 그대로 대칭적인 리듬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환하는 것처럼
너 우무아무아가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 아니면 기능적 위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성에 자연적 자기장에 틈이 있는 곳에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 위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예요. 전략적 할당. 이는 잠수함 레이더가 선체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 작동하기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매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스캔받고 있는 걸까? 생물학적 구조를, 신경 방출, 파괴적인 잠재력, 재판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그저 목록에 올라온 것일 뿐인가? 침묵이 계속된다. 하지만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둔감한 사람이다. 구조화된.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어떤 것에 반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관측망이 발견한 문명은 우리가 처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반응을 촉발할 만큼 코드를 세게 건드린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몰라요. 또는 더 어두운 의미로 읽으면 처음으로 알게 될 뻔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심판 2025년 4월 15일 18시 47분 UTC에 노아의 GS-17 위성은 하부 자기권의 대전 입자 플럭스에서 급격한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6초 동안 전자기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 정지궤도 위성의 방향을 밀리미터 단위로 편차시켰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시스템 붕괴는 없습니다. 약간이지만 조화로운 궤도 변화일 뿐입니다. 기원은 같은 요점이에요. 똑같은 침묵. 너 우무아무아. 이는 무작위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족관의 유리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우주적 현상이었습니다. 유리를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민감하고 지능적이지만 제한된 존재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침입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의 편안함을 해체하는 모든 변동, 모든 맥박, 모든 미묘한 편체 존재하는 주의의 표적입니다. 5주 동안 해당 물체는 행성의 자기적도 위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소수의 리듬으로 구조화된 파동 패킷을 방출했습니다. 과학자, 철학자, 군인, 일반인 등 모두가 관찰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너 우모아모하는 기절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보이고 움직이지 않고 감지 가능함. 하지만 배출은 중단되었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신호 없음.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험이 끝난 것처럼요. 마치 데이터 수집이 끝난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알려지지 않은 지표로 운영되는 엔터티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분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접촉을 대화, 빛, 소리, 단어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 접촉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문명의 조용한 스캐닝, 우리의 기술, 선택, 패턴, 두려움, 능력에 대한 행동적 판독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 질문이 이미 우리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답이 침묵이라면 어떨까요? 이 가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체계적 관찰자의 비언어적 반응. 2021년에 물리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니콜라이 메르시킨이 제안한 개념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I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머스킨이 발견한 것은 특정 상황에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자체가 암묵적인 부정적 측면이며 인지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묵은 긍정입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자기적으로 민감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외부 소스가 없는데도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 시간이 왜곡된 듯한 느낌, 대칭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반복적인 꿈 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이 명명한 현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찰자 반응 증후군, 지속적인 감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 변화. 인간의 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에 의해 끊임없이 관찰된다는 생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허구, 판타지와는 달리 여기서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 우무아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에요. 거울. 그리고 아마도 판결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분야의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보고서의 외부 반응성, 비인과적 모니터링, 비결정적 피드백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밀스럽지만 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결과는 실험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숨길 것이 있는 것처럼 더욱 조심스러워진 정치 체제에서 접촉, 궤도 모니터링, 너 우무아무아와 같은 단어의 순위를 변경하는 검색 알고리즘에서 범위를 줄이고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자파 차폐 기술에 대한 예산을 늘린 국방부도 있습니다. 사회는 이해 없이도 느끼다. 그리고 이 느낌은 새롭고 깊고 돌이킬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탐험가였습니다. 우리는 망원경, 탐사선, 입자가속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유전자, 네트워크, 패턴을 해독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말이 없고 무관심하다고 믿었습니다. 광대한 공간이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항상 무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권적인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서입니다. 진행 중인 실험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공허한 공간 한가운데 있는 푸른 행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데이터 포인트, 말을 한 적이 없는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캔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반응하고 항의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바로 있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공격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게시가 없다는 것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숙도의 시험이에요. 진짜 도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학습 곡선입니다. 너 우무아무아를 이해하는 데는 과학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추론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품고 살아갈 의지가 있는 지성이며 답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지성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징조를 찾는 사람들과 징조를 배우는 사람들로 세상이 나뉘는 곳입니다. 침묵을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쉬운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우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채널을 구독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어요. 별의 고요함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봤을까요? 가장 불안한 대답은 거기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